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전승환 에세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해갈되어서 좋기는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비 피해 입은 분들이 계셔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 모든 게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모든 분들의 삶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사는 삶 따위는 없다. 세상은 타인이 세운 삶의 잣대에 내 삶을 맞추려고 든다. 그 잣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사는 방식이 틀렸다고 말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사는 방식도 멋진 삶으로 여기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그것을 지켜나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언이나 충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잣대를 들이미는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삶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며 여유롭게 받아 넘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멋져 보이는 누군가의 삶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잘 사는 삶, 못 사는 삶을 가르는 기준 따위는 없다. 당신만 좋으면 된다. 당신만 행복하면 된다.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당신 삶의 잣대를 나에게 대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당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잘 사는 삶과 못 사는 삶이란 없어요. 기준도 없고 법칙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런 나의 인생이 좋아요. 내 삶을 자신 있게 살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은 당신 삶을 사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 테니. 마음의 한계점. 가끔 너무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놀랍다. 분명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두 발을 땅 위에 단단히 딛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신기하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분명 무너지는 순간이 올 텐데 나는 왜 오늘도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는 걸까? 나뿐만이 아니다. 다들 안 그런 척, 씩씩한 척 하며 살아간다. 어쩜 다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분명 지치고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계점이 존재한다. 담아내는 것도 참아내는 것도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한다. 버티다 버티다 마음의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도록 그 전에 스스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한 번쯤 멈춰서서 쉬어갈 수 있도록, 고생한 나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토닥이며 잘했다고 응원할 수 있도록,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위로하자.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마음을 토닥이자. 행복해 보이지만 먹먹한 내 마음을 다스리자. 쓰러지지 않게, 끝에서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에게 마음을 쓰자. 소심해서 그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던 때가 있었다. 말로는 마음을 다 담기 어렵기에 굳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감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 없었다. 그래서 타인과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깔끔한 관계라 여겼다. 내 마음을 모두 전달할 수 없을 바에야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법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거리를 두는 게 상처를 더 키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입을 닫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기 싫어서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이야,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일에는 소심하단다. 모두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그 상처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단다. 네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혼자만의 두려움일 뿐이지. 아이야, 두려움을 거두고 세상을 바라봐. 상처에 매몰되도록 너를 내버려 두지 마. 누군가 흘러간다. 사는 동안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사는 동안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가끔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때때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으며 웃음을, 행복을, 치유를 받았다. 지금은
어딘지도 모를 곳에 살고 있을 나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워하면 할수록, 떠나보내면 보낼수록 사랑을 알았고 더 사랑해야 함을 알았다. 사는 동안 누군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누군가를 흘려보내며 나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괜찮아, 이기적이어도. 이기적일 필요도 있어. 무조건 상대를 품어주는 것만 사랑일까? 사랑 앞에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잖아. 양보하는 사랑만 진짜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너다운 사랑을 해. 네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해. 구질구질 하더라도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잡고 싶을 때 잡고 울어가며 매달려봐. 욕심처럼 보여도 나를 위해 악착같이 챙기란 말이야. 내 사랑을 지키기에도 벅찬 세상이야. 꼭 너다운 사랑을 해. 언제부터 우리는 이해심 많은 사랑만 참다운 사랑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 상대를 위하고 존중하는 사랑만 인정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 부려가며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는 악역을 보면 마음이 갈 때가 있다. 그들도 분명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리라. 사랑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훗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원 없이 사랑했기에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에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니 말이다.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상처가 남고 꿰매어 흉터가 지더라도 괜찮다. 추운 날 포근한 천을 덧대어 튼튼해진 누빈 옷처럼 그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탄탄한 실로 마음을 꼼꼼히 꿰어 야무진 옷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나설 수 있을 테니까. 이기적이어도 된다. 욕심 부려도 된다. 매달려도 된다. 잡아도 된다. 이해를 바라기엔, 사랑을 아끼기엔 너무나 아까운 젊음이다. 오직 나만의 작품. 우리 인생은 한 덩이 찰흙인지도 몰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빚어나가는 거지.
예쁘고 아름답게, 멋지고 사랑스럽게 말이야. 하지만 온전히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빚기 힘들 때도 있어. 남들이 예쁘다는 작품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내 작품이 초라할까봐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지 못하고 점점 세상이 원하고 좋아하는 작품을 따라하며 내 고유의 색깔과 의미를 잃어버리곤 하지. 잊지 말아야 할 건 찰흙은 한 덩이뿐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만들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상상했던 작품은 만들 수 없어. 이미 남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진 찰흙은 딱딱하게 굳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야 해. 그래야만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어. TV에서 한 젊은 아티스트를 보았다. 집중해서 찰흙을 빚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생기 가득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손놀림까지. 그는 찰흙을 빚는다기보다 그의 혼을, 그의 인생을 빚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였을까? 완성된 작품은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과는 달랐다. 단연 돋보였고 완벽해 보이기까지 했다. 완성 작품을 보며 환하게 웃는 그의 표정이 말해주었다. 환희에 가득 찬 그는 지금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동급생과 경쟁했을 거고, 그를 가르쳤던 스승의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했을 것이다. 또 세상의 많은 거장의 작품을 보며 좌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자신만의 작품을 빚어나갔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간섭 속에서도 무심히 그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수많은 간섭을 유유히 흘려보낸 뚝심에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갔던 담대함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알고 흐트러지지 않았던 신중함에 너와 나의 세상은 다르다.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세상을 보는 시각은 모두 다를 것이다. 27살이 보는 세상과 37살이 보는 세상, 47살이 보는 세상이 같을 수가 없다.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촌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세상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사촌 동생의 말을 들었다. 당시 사촌 동생은 중학생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고작 중학생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앞으로 더 치열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테고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마주하게 될 텐데 벌써부터 살기 힘들다니. 뭘 그리 심오한 걱정을 벌써 하냐며 더 즐거운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라는 뻔한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느 모임에서 사촌 동생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때 모임에서 나이가 꽤 있는 지인이 말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런 소리 말라고. 더 힘든 시기가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예전 사촌 동생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중학생의 삶이든 대학생의 삶이든 나이 지긋한 어른의 삶이든 각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을 모두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랬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함부로 누군가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모두 다르기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때 나는 사촌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한다. 네가 바라보는 세상을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너는 분명 너의 삶을 잘 살아갈 거야.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겠지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 토해내면 그만인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침묵으로 마음을 닫고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가슴 깊숙이 감정을 숨기면서도 알아주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애써 나 자신을 달래던 모습은 잊어요. 상대를 위해 애써 배려했던 나를 잊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행복으로 물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